원자력 재료 연락학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리버서블 아이소서멀 컴프레션 오브 안 아이디얼 가스부터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과정이 리버서블이기 때문에 엔트로피는 크리에이션 되지 않죠. 그리고 아이소서멀이라 함은 등온 과정이니까 온도는 변화가 없습니다. 과정 전후에. 그리고 압축을 하게 되니까 부피가 감소해야 되죠. 그 말은 VB가 VA보다 작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얼 가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등온 과정에서 아이디얼 가스는 인터널 에너지 변화가 없게 됩니다. 온도가 상수기 때문에. 그러면은 연력학 제1법칙을 쓰면은 Q하고 W가 같아져야 되죠. 그래서 편의상 리버서블 프로세스에서는 맥시멈 웍이 얻어지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맥스를 붙여주고, Q의 경우에는 리버서블 프로세스에서 시스템에 흡수된 hit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REB를 써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맥시멈 웍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PDB 웍을 스테이트 A에서 B까지 적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P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써서 RTB로 치환을 하시고 DB 오버 B 텀을 적분하면 LN 텀이 나오고 구분구적법이니까 VB하고 VA를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분수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R은 상수고 T는 켈빈 스케일이기 때문에 항상 그 0도보다 크다고 했죠. 그리고 VB가 VA보다 작기 때문에 VB, VA는 1보다 작게 되고, 그러면 양변에 자연로그를 취하면은 0보다 이 값이 작게 되죠. 따라서 이 웍 맥스 값이 0보다 작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거티브 밸류를 갖게 되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등온 과정에서 이상기체를 압축을 하게 되면, 압축을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라운딩이 시스템에 일을 해 주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직관적으로 우리의 이 프랙티컬한 어떤 익스피리언스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봐도 굉장히 당연하죠. 우리가 어떤 뭐 풍선을 갖고 있는데 풍선의 부피를 감소시키고 싶으면은 우리가 힘을 줘서 눌러야 되죠.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봐도 사실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뭐 수식적인 전개로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엔트로피 체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시스템이라고 안 쓰고 가스라고 써놨네요. 네, 아이디얼 가스니까 시스템이. 일단 QREB를 아이디얼 가스가 받게 되죠. 그럼 이제 시스템 온도하고 서라운딩 온도가 T로 동일하니까 T로 나누면 그게 이제 엔트로피의 변화량 ΔS가 되는데, QREB가 Wmax하고 같다라는 거는 여기에 이미 유도를 했죠. 이렇게 substitution을 하면 되고, 네, 대입을 하면 되고, Wmax 값은 여기에 구해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대입하면 되는데, 이걸 T로 나누면은 그냥 T가 사라질 뿐이죠. T가 사라질 뿐이고, 그래서 R, ln, VB 오버 VA가 되는데, 당연히 이 값도 네거티브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엔트로피가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시스템에서 엔트로피가 감소했다는 얘기고, 서라운딩에서는 반대로 어떻습니까? 시스템은 이 QREB를 받았지만 서라운딩은 그 QREB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죠. 네, 마이너스 QREB. 그래서 그걸 T로 나누게 되면은 이 분자 분모가 위치를 바꾸면 되죠. 앞에다 마이너스를 쓰는 대신에 위치를 바꾸면 되고, 요것은 0보다 크게 되니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델 S 가스하고 델 S 서라운딩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하면 이 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니까,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니까 이제 더하면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델 S 토탈은 0이 되게 되죠. 이것이 이제 리버서블 프로세스에서 엔트로피 크리에이션이 없다고 말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시스템만 보면 시스템에서는 엔트로피가 감소를 했고, 서라운딩에서 보면 엔트로피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엔트로피가 시스템에서 서라운딩으로 전달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의 예시를 좀 들어봤고요. 네, 다음 예시는 리버서블 아디아베틱 익스펜전, 여전히 이상기체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리버서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엔트로피의 생성은 없고 트랜스퍼 온리가 되죠. 그래서 압력하고 온도 조건이
둘 다 바뀌게 될 공산이 굉장히 크겠죠. 아디아베틱이라는 거는 hit이 0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시스템의 바운더리가 아디아베틱 인클로저라는 뜻이기 때문에 Q가 0이 된다는 거 외에는 알려주는 게 없습니다. 아디아베틱 이 단어 하나만으로는. 자, 그러면 아디아베틱일 때 Q가 0이니까 QREB가 0이 되게 되죠. 그러면 시스템의 엔트로피 체인지가 0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아이센트로픽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제가 조금 잘못 말했네요. 잘못 말했어요. 자, 이 앞 페이지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보면 이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가 그러니까 0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아이센트로픽 프로세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시스템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되네요. 예. 이거 제가 좀 착각을 했고요. 네, 혼동하지 마십시오. 아디아베틱일 때 그때가 아이센트로픽 프로세스입니다. 시스템을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가 0이면 그게 아이센트로픽 프로세스고 여기서 보면 지금 델타 S 토탈이 0이고 이 경우에는 그냥 리버서블 프로세스라고 얘기가 맞죠. 예. 제가 처음에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혼동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 리버서블 아디아베틱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가 유도했던 게 있었죠. PB 감마는 컨스턴트. 그때는 RAP라고 줄여서 썼던 것 같네요. 제가 편의상 너무 길어가지고 단어가. RAP에서는 PB 감마는 컨스턴트다. 이게 이제 유도가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앞서 얘기했듯이 Q가 0이기 때문에 인터널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델유는 연력학 제1법칙 쓰면은 Q 빼기 W잖아요. 그죠? 이게 0이 되니까. 그러면은 W는 마이너스 델유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유도가 간단히 가능하고요.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지금 비교를 위해서 이제 이리버서블 할 때는 어떻게 다른가? 이리버서블 아디아베틱 익스펜전일 때는 어떻게 다른가? 되게 심플한 내용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가 0이 아니게 되죠. 0이 아니게 돼요. 아니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걸 워크 디그레데이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보면은 인터널 에너지의 감소는 그죠? 인터널 에너지의 감소 마이너스 W죠. 팽창이니까 기체가 서라운딩에 일을 해주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이 리버서블 익스펜전일 때보다 시스템의 인터널 에너지 감소가 더 적은 양이 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인지는 말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이 프로세스의 이리버서빌리티가 얼마인지를 지금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근데 이 hit이 어디로부터 온다? 디그레데이션, 여기 뒤에 생략된 게 이제 오브 웍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어떤 웍이 될 건데 이 웍이 이제 Wmax보다 작다 그랬죠. 작다 그랬죠. 그럼 Wmax에서 실제로 된 웍 W를 빼면은 요만큼이 이제 디그레데이션 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마찰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한번 디그레데이션 된 거, 이것이 hit이 된다고 했습니다. hit이. 이게 hit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디아베틱 프로세스잖아요. 그러니까 바운더리가 있고 서라운딩으로부터 들어오는 hit은 이제 0이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0이 절대적으로 0인데, 이 시스템이 바깥에 W를 하는 과정에서 그 중에 일부가 이 안에서 이제 hit으로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hit은 어떻게 됩니까? 인터널 에너지에 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큼 이제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널 에너지 감소가 좀 더 줄어들게 되죠. 이리버서블 할 때는. 이걸 프랙티컬하게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디아베틱 인클로저를 가진 풍선이 팽창을 한다. 그러면은 시스템이 서라운딩에 대해서 해준 이 PDB 웍이 있을 거고, 그거를 뭐 스테이트 A에서 B로 팽창을 한다 그러면 이 웍만큼의 인터널 에너지가 감소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것만큼 다 감소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온도가 떨어져야 되는데 온도가 조금 덜 떨어지게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게 되면은 이상기체니까 어쨌든 PB는 nRT잖아요. PB는 RT인데 PB는 RT 그거를 계속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그죠? PB는 RT를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 웍의 디그레데이션으로 인한
발생한 그 Q가 T를 사실상 떨어지는 거를 좀 덜 떨어지게 하니까, 그럼 이 PB 값이 조금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PB 감마가 상수로 유지돼야 되는 게 이게 안 맞게 됩니다. 관계가 이제 부서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PB 감마는 컨스탄트다. 이거는 아디아베틱이고 리버서블 할 때만 성립하는 거고, 만약에 이리버서빌리티가 있게 되면은 이제 그거는 깨지게 된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엔트로피를 소개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좀 요약을 해보자면은, 엔트로피라는 거는 항상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 이리버서블 프로세스를 시스템이 겪게 될 때 항상 증가하는데, 기본적으로 프랙티컬하게는 전부 다 이리버서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엔트로피는 사실상 항상 증가한다는 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연력학적으로 많은 유용한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자주 리버서블 프로세스를 가정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엔트로피가 크리에이션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단 엔트로피가 이동은 한다는 거예요. 이동은. 네. From one part of the system to another part,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뭐 시스템의 어떤 one part에서 another part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뭐 시스템과 서라운딩 사이라고 해도 좋고, 네. 시스템의 어떤 뭐 각 부에서 이동한다고 해도 좋고, 어쨌든 리버서블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말은 안 되지만 제가 지난 시간 설명 때 이렇게 바이메탈 예로 들었었죠. 온도가 같은데 열 전달이 일어나는,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가정을 해야 리버서블 프로세스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안 일어나는 뭐랄까, 매우 느린 그런 반응이라고 했죠. 사실상 속도가 0인. 네. 자, 그래서 엔트로피만 옮겨 다닐 수 있고 엔트로피가 생성되지는 않는다. 네, 리버서블 프로세스에서는. 자, 그리고 3번이 좀 이제 특이한데, 엔트로피는 스테이트 펑션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사실 엔트로피가 왜 스테이트 펑션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요 뒤에 나오는데, 그거를 배우시기 전에 좀 재료 연력학 이전에 그 19세기 초반에 처음으로 이제 어떤 그런 기계공학적인 연력학이 개발될 때, 그때 논의를 조금 배우셔야 이 스테이트 펑션이 되는 이유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배워보도록 하죠. 일단 이 역사적으로 엔트로피라는 거는 여기 보면 이제 introduce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뭐 우리가 이걸 번역할 때 소개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도입되다가 좀 더 적절한 것 같아요. 이제 introduced by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적절하게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한 18세기, 19세기 무렵에 이 히덴진에 대한 어떤 그 프로퍼티에 대한 이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이 굉장히 커졌죠.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이제 산업혁명을 주도를 하고 돈이 되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도입이 되게 된 개념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The Concept of Entropy, 엔트로피라는 개념,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엔트로피라는 개념. 제가 말씀드렸지만 컨셉 이러면 이제 연예인 컨셉은 가짜다, 이렇게 제가 심플하게 예를 들어 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무슨 엔트로피라는 양이 자연에 존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공학적으로 이 엔트로피라는 양을 이렇게 정의하면 이걸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이제 이것이 하나로 다 엮여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엔트로피의 정의 하나만 달랑 있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뒤에 뭔가 많은 걸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일종의 어떤 크라이테리어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크라이테리어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크라이테리어, 기준이라고 번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엔트로피라는 컨셉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엔트로피라는 개념, 특히 이 상태함수로서의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왜 도입됐느냐? 이거는 이 히덴진의 이 성질과 거동에 대해서 컨시더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싱크 딥리 한 거죠. 컨시더레이션이라는 게 베리 소프하게 생각을 많이 해본 거죠. 거기서 고찰을 해보다 보니까, 이런 개념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도입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과정을 한번 우리가 따라가 보도록 하죠. 네. 먼저 이제 그 시절의 증기 기관을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석탄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연소죠. 컨버스천 해가지고 히시 발생하면 이 히시 워터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 워터의 일부가 증발을 해가지고 스팀이 되죠. 스팀이 되면 이 고온 고압의 스팀이 뭐 이렇게 파이핑을 통해 가지고 피스톤 엔진으로 들어가서
피스톤을 밀죠. 피스톤을 밀면 이제 피스톤에 연결된 이런 뭐 축대, 크랭크 샤프트하고 이런 게 이제 돌아가지고 이렇게 바퀴를 돌려주니까 그러면 이게 워크를 하게 되죠. 증기기관차를 이렇게 앞으로 보내는 이제 워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과 공기의 마찰을 이기고 무거운 기차를 이제 앞으로 옮겨주는 이제 이런 걸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증기가 와가지고 이거를 밀면은 요 안에서 이게 지금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증기가 여기 꽉 차 있는데 여기에 열이 되면은 물이 더 증발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압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압력이 올라가면 얘가 피스톤을 미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거 팽창이에요, 팽창. 팽창하면서 뭘 하는 거냐면 PDB 워크를 하는 거거든. PDB 워크를 하는데 만약에 이 석탄이 계속 타고 있어. 석탄이 계속 타고 있어가지고 이 팽창하면서 워크를 하는 것만큼 이 Q를 그 받아야지 온도가 유지가 되잖아. 그러니까 Q를 안 받으면은 PDB 워크 하는 동안 인터널 에너지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그럼 온도가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코울에 의해서 우리가 이 온도가 유지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등온 과정이 되죠, 등온 과정. 그럼 등온 상태에서 이제 아이소서멀 익스펜전이 되는 거지. 얘가 아이디얼 가스는 아니지. 그렇지만 등온 상태에서 얘가 팽창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PDB 워크를 하겠지. 자,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요게 바퀴가 계속 돌아가면 요게 기계장치에 연결돼가지고 피스톤이 다시 이쪽으로 밀려 들어가거든요. 밀려 들어가거든.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피스톤이 PDB 워크를 해주는 거야. 근데 얘가 팽창할 때 받았던 PDB 워크보다는 더 적은 워크이지. 왜? 얘가 팽창하면서 압력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피스톤을 밀어갖고 압력이 떨어진단 말이야. 압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얘가 다시 대감기식으로 이렇게 밀어 들어가는 거니까 더 낮은 압력에서 같은 이게 dB로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리로 하면은 dA에다가 뭐 거리를 이건 뭐를 S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렇게 이동 거리를 곱하면은 이제 dB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더 낮은 압력 상태에서 이걸 밀게 된다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네? 그러면은 얘가 피스톤을 미는 웍이 더 크고 피스톤을 다시 되미는 웍은 좀 더 작지. 자, 여기 이 차액에서 우리가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이득이 발생하는 거죠. 이득이 어떤 일적으로 이득이 발생하는 건데 이게 같으면 어떻게 돼요? 같으면 이게 그죠? 다 상쇄가 되는 거고 남는 게 없는 거지. 근데 같을 리는 없죠. 왜냐면은 바퀴를 돌리고 남은 힘으로 피스톤이 되돌아올 거 아니야.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이게 같은 힘으로 되밀 수가 없지. 되밀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렇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도식화해 보면 이 heat reservoir at high temperature 요거는 뭡니까? 요거죠? 석탄 떼는 곳. 여기서 이제 Q2를 힛 엔진한테 주는 거고 힛 엔진한테 주면은 거기서 우리가 이제 이 웍을 하죠. 그래서 증기기관차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에너지가 어떻게 돼? Q1으로 돼가지고 버려진다는 겁니다. heat reservoir at low temperature.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엄밀히 해석해 보면 이 heat reservoir가 어디예요? heat reservoir가 이거라고 봐야지. 이거 보일러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보일러가 고온인 상태에서 그죠? 열을 줘서 그걸로 웍을 시키고 그리고 힛 리저버가 저온이 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또 힛을 돌려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팽창할 때 등온 전 과정이 등온이진 않겠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어느샌가 온도가 하이 템퍼러처 T2에서 로우 템퍼러처 T1으로 내려갔으니까 자 이거를 도식화해서 유도한 것이 다음 페이지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사이클을 카르노 사이클이라는데 사람 이름이죠. 프랑스 사람인가 봅니다. T를 발음하지 않고요. 1824년에 이 만들어진 카르노 사이클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지점은 이제 A예요. A에서 이제 B로 갑니다. B로 가는데 카르노 사이클은 이제 가상의 사이클이죠. 모두 리버서블합니다. 모두 리버서블해요. 그래서 이거 다 뭐예요? 다 Wmax를 매번 얻게 되죠. 우리가 모든 그죠? 피스에서 Wmax를 얻게 되기 때문에 맥시멈 이 서멀 에피션시를 보여주는 그런 사이클이에요. 카르노 사이클보다 서멀 에피션시가 더 높은 그런 사이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A에서 B로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소서멀하게 팽창을 하죠. 팽창은 인지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부피가 A에서 B로 증가를 한 거고
그만큼 압력이 대응돼서 떨어지는데, 단 온도는 T2에서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PDB 웍이 이 AB, BA 요 사다리꼴 비슷한 모양의 요만큼을 웍을 한 거고, 그 웍을 한 만큼 온도를 떨구지 않기 위해서는 인터널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힛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W1에 대응되는 Q2를 주어야만 합니다. Q2를 주어서. 그러면 이것이 인터널 에너지의 변화가 되겠죠. 이 도중에. 그러면 B 지점에 도달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부터는 등온 과정이 아닙니다. 온도가 T2에서 T1으로 내려가요. 대신에 아디아베틱하다고 가정합니다. 아디아베틱하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열의 드나듦은 없게 만들어요. 네, 논의가 굉장히 편해지죠. 네, 아디아베틱하게. 좀 좋게 말하면은 열이 외부로 손실되지 않는다? 이런 가정이라는 느낌이죠. 실제로는 손실이 안 될 리가 없겠죠. 손실이 안 될 리가 없을 거고, 하다못해 여기 아이소서멀 가정만 해도 팽창하면서 온도가 완전히 안 떨어질 수 있을까? 그렇지도 않을 것 같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려갈 것 같고 이렇죠. 근데 그런 실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고민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아디아베틱 익스펜전이니까, 아디아베틱 하니까 힛은 드나들 수가 없어서 0이 되는데, 웍은 여전히 합니다. 왜냐? 팽창을 하니까 PDB 웍을 BCCB만큼의 PDB 웍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온도가 내려갔죠? 웍을 한 만큼 인터널 에너지가 또 감소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W2만큼. 자, 그리고 이제 C 지점부터는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기 위한 노력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시스템에 일을 해줘야 되죠. 어떻게 보면 아니라 해줘야지. 그래서 C 지점에서 이 D 지점까지 돌아갈 때는 이미 지금 시스템 온도가 T1으로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저온부에서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저온부에서 우리가 이걸 다시 눌러가지고 볼륨을 이렇게 수축을 시키는 거죠. 압축을 컴프레션 해주는 거지. 그러면은 웍을 얼마만큼 하게 됩니까? 우리가 DC, CD만큼의 웍을 우리가 해주게 되죠. 시스템에 대해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호가 플러스로 바뀐 걸 알 수가 있죠. 자,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다 델류를 굳이 써드린 이유가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의 일부분을 그냥 적은 거다라는 거를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 한 일이 플러스 웍이죠, 사실. 그리고 시스템이 받은 웍은 마이너스 웍이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해서 여기서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아이소서멀입니다. 아이소서멀 온도가 유지가 돼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웍은 해주고 있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힛을 좀 뱉어야지. 그래야 이게 밸런싱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아이소서멀이니까, 아이소서멀이면은 델류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0이어야 되지 않나? 네, 아이소서멀이면은 델류가 0이어야 되죠. 이게 만약에 아이디얼 가스라면, 네. 그러면은 웍을 우리가 해주는 것만큼 힛을 뱉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뱉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Q1이 인볼브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 지점에서는 또 등온을 포기하고 아디아베틱한 상태에서 압축을 계속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만큼의 PDB 웍을 추가로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추가로 해주게 돼서 그 웍이 W4죠. ADDA에 대응되는 W4가 되고, 그리고 아디아베틱이니까 Q는 또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델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인터널 에너지가 당연히 W4만큼 증가를 하겠죠. 시스템 온도가 올라갔잖아요. 그죠? 네. 자, 그렇고요. 여기 또 하나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 온도를 스몰 t로 써놨는데 타임 t 이런 거 아닙니다. 캐피탈 t로 쓰고 싶은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노테이션을 그냥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스몰 t로 적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카르노 사이클 전체를 고려를 하면 이게 지금 A에서 출발해서 B, C, D를 거쳐 갖고 A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이클릭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터널 에너지가 변화가 없게 되죠. 인터널 에너지가 출발한 지점으로 돌아왔으니까 똑같죠. 이게 스테이트 펑션이잖아, U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이 Q 사이클하고 W 사이클이 같아야만 하죠. 같아야만 합니다. 자, 그럼 W 토탈 어떻게 됩니까? W 토탈. 받은 웍이 W1 받았죠. 죄송합니다. 시스템이 W1 일을 했죠. 그리고 W2 일을 또 했죠. 그리고 W3를 웍을 받았고 W4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전체 웍이 돼요. 그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A, B, C, D가 되게 됩니다. PDB 웍을 갖다가 그려갖고 빗금쳐서 더하고 빼고 해보면 요 A, B, C, D 마치 요
뭔가 평행 사변형 느낌 나는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되고요. 이것이 시스템에 의해서 행해진 일의 총량이 되겠습니다. 자, Q는 어떻게 됩니까? 두 개밖에 없었죠? 왜냐면 나머지 두 개가 아디아베틱이니까. 그래서 Q2를 받았고 Q1을 뱉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더하면은 시스템에 의해서 흡수된 이 hit의 총량이 Q2 빼기 Q1으로 표시가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Q 사이클, Q 토탈하고 W 토탈 같아야 되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멀 에피션시를 만약 우리가 계산을 하고 싶다. 에타로 보통 쓰는데, 그러면 이제 W 토탈을 그냥 간단히 W라고 쓰면 이 Q2 이렇게 되고, 그럼 W는 뭐예요? Q2에서 Q1을 뺀 거하고 이 W 토탈은 같아야 되죠. 그러면은 이거를 치환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거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1 빼기 Q1 오버 Q2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열효율을 계산하는 법칙이 되는 겁니다. 카르노 사이클에서 아이디얼 가스를 가정하고 리버서블 하고 각각의 또 이 피스들이 아이소서멀하고 아이디어베틱하고 이런 가정들을 다 받아들였을 때 이런 이론적인 카르노 사이클에서 서멀 에피션시는 이렇게 구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카르노 사이클보다 더 좋은 이 효율을 얻을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뭐냐면 모든 사이클을 리버서블로 가정을 했으니까 리버서블보다 그러니까 효율이 더 좋게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은 어떻게 보면 이제 디그레데이션이 된 웍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이제 뭐 간단히 이제 논리적으로 갖다가 요약해놨다고 해놨는데 카르노 사이클보다 더 이 높은 에너지 효율을 이제 얻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은 웍이 이제 그 Wmax보다 더 커져야 된다든지 뭐 Q가 QREB보다 더 작아져야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순된 그런 조건들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연력학 제1법칙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게 연력학 제1법칙상으로 뭐 이런 논의가 문제가 없지만 뭐하고 안 맞습니까? against human experience. 경험상 이런 적이 없다는 거지. 이게 결국 연구기관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연구기관. 에너지 공급이 없는데 얘가 무한히 돌아가. 왜냐하면 이 기관이 설 이유가 없거든.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 Q가 W로 그냥 아주 그냥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이렇게 자동 전환이 돼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결론들이 계속 도출이 돼요. 아니면은 이 히트 트랜스퍼가 차가운 온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야 되고 막 이런 결론이 도출이 됩니다. 카르노 사이클보다 더 좋은 사이클을 가상으로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뭔가 계속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모순되는 지점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경험적이죠. 사실 경험적으로 카르노 사이클보다 에피션시가 좋은 그런 시스템은 그런 사이클은 없다는 거지. 그런 논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 뒤쪽 논의를 하고 아마 오늘 강의 녹화를 마치면 될 것 같은데 이 온도 스케일을 이제 여기다 집어넣거든요. 이제 요 한 페이지 전에서 이 맥시멈 효율은 카르노 사이클의 효율이고 그럼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나누면 이렇게 된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좀 다소 철학적인데 이것이 그 사이클에 나왔던 온도 두 개, T1, T2의 어떤 그런 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 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해보죠. 가정을 해보면 교과서에 보면은 엄청 이렇게 뭔가 말을 늘어놓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어쨌든 이 전달되는 이 열량만이 여기에 베리어블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주어지거나 시스템이 뱉는 그것만이 열량만이 이 좌변의 변수로 들어있는데 결국 그거는 이 시스템의 온도에 디펜던시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멀티 베리어블로 하는 어떤 이 함수로 이 에피션시 이퀘이션이 표현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컨스탄트나 이 마이너스 부호는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F'이라는 건 그냥 어떤 F'이라는 함수란 건데
여기는 F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F 프라임하고 F는 같은 함수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식 전체를 만약에 F 프라임인데 이게 T1, T2의 어떤 함수라고 본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 쉽게 말해서 이거 부호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꾸고 이 원을 드랍하는 걸 하고 나면은 이제 F라는 함수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Q1 오버 Q2가 T1, T2의 어떤 하나의 함수로 그렇게 표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갑자기 하나의 사이클을 더 고려를 해가지고 T3가 등장합니다. T3, T1, T2, T3 이렇게 온도가 하나 늘고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임의의 다른 온도 T3를 고려를 하면은 그 T2하고 T3를 오가는 사이클을 만약 고려를 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카르노트 사이클 에피션시 식으로부터 Q2 오버 Q3가 T2, T3의 함수로 나타내질 수 있다. 이거 표현을 얻을 수 있죠. 이게 지금 본질적으로 이 두 식은 완전히 같은 겁니다. 그냥 서로 다른 온도 두 개를 픽을 했을 뿐인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우연히 T2는 같은 온도로 겹치는 거고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 T1하고 T3에서 또 왔다 갔다 하는 카르노트 사이클을 고려를 해보면 또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 있죠. Q1 오버 Q3는 T1, T3의 함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런 약간 수학적인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해야 될까? 요런 포뮬레이션 3개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표기가 됩니까? Q1 오버 Q3하고 Q3 오버 Q2가 곱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Q1 오버 Q3는 F 오브 T1, T3잖아요. 위로 올라가게 되고 Q3 오버 Q2는 이걸 뒤집어야 되니까 F 오브 T2, T3를 이제 분모에다가 넣어야 되게 되죠. 자,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 앞에 거 계산하면 그냥 Q1 오버 Q2가 나오잖아. Q1 오버 Q2가. Q1 오버 Q2가 뭐였죠? F 오브 T1, T2인 거지. 자, 그러면은 이 중간에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나요? 요 Q1, Q2는 이제 어떤 또 다른 함수 F입니다. 어떤 또 다른 함수 캐피탈 F, 오직 T1에 대한 함수를 이 T2에 대한 함수로 나눈 것과 같다는 거지. 자, 이게 좀 납득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F라는 함수의 어떤 형태를 우리가 특정하지 않았는데 이런 관계가 모든 이 베리어블 T1, T2, T3 뭐 이게 뭐 몇 개가 되든 항상 성립해야 되잖아. 항상. 그게 항상 성립하려면 이 멀티 베리어블, 그러니까 두 개의 베리어블이 되는 하나의 함수가 아니라 하나의 베리어블만 들어있는 걸로 약간 세퍼레이션 오브 베리어블이 가능해야만 한다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항상 성립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이 요거를 그냥 T1, T2 이렇게 써줘도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지. 왜? T1을 이 함수 F에다 넣어서 나온 값이 T1인 거잖아. 같은 함수에다가 T2를 넣어서 이 함수 같아야 되죠? 이 온도에 대한 그 함수니까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T2가 자 이제 왜 스몰 T1, T2, T3로 썼는지 알겠죠? 이 유도를 한 다음에 이 캐피탈 T1, T2 이게 온도라는 거지 얘들은. 이게 온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는 걸까 결론적으로? 카르노 사이클에서 이 Q1하고 Q2의 레이쇼는 T1과 T2의 레이쇼와 같다 이겁니다. 같다. 같다. 그러니까 같을 수밖에 없다. 왜? 모든 온도에 대해서 이게 다 성립을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이게 세퍼레이션 오브 베리어블 되어야만 하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렇게 상정하기만 하면 그죠? 이거 표기를 바꾼 것에 불과한 거니까. 네, 그렇게만 하면은 된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약간 좀 사기 같지만 카르노 사이클의 효율이 이 Q 간의 레이쇼로 표현되던 게 온도에 대한 걸로 표현이 되게 되죠.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1-T1, T2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수준에서도 이식과 이식은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적어도 요거는 안 봤다면 이거는 보셨을 거야. 이게 이렇게 유도가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유도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30분이 지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강의에서 이 카르노 사이클. 자, 앞에서는 아이디얼 가스를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이디얼 가스를 이제 가정을 하게 되면은 뭐 PB는 RT를 갖다가 쓰고 뭐 또 이제 델류는 0을 쓰겠죠. 만약에 T가 컨스트면 요거 조건을 대입하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개선하는 걸로 다음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